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 CNS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체크메이트 총판사로서 주로 부산은행, BNK캐피탈 등 BNK저축은행 등 주로 금융권 RPA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저희가 이거를 구축하면서 윈백도 해봤고, 다른 제품 사용하다가 윈백도 해봤고, 신규 구축도 해보고, AI 쪽 적용도 해보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금융기관 RPA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느꼈던 내용 중 은행 창구 업무를 대상으로 자동화했던 사례를 여신 업무 그 자동 기한 연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해서 그 여신 창구 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게 됐는지 우선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구축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내용 자체는 아마 그 여신 업무나 이런 게 은행이나 이런 각 그 업종에 따라서 내용이 자체가 그렇게 그 매칭이 되지 않을 테니까 자세히까지는 안 하고, 저희 그걸 하면서 어떤 고려해야 됐던 사항들, 부딪혔던 문제점들,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런 거 위주로 구축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구축 효과하고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RPA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RPA 엔진이나 이제 하이퍼 오토메이션 이런 걸 지금 이런 벤더 측에서, 개발사 측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RPA가 이른 데는 한 7, 8년, 좀 어쨌든 은행들은 적어도 한 5년 이상 지금 그 사용을 하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했던 업무들이 이미 전산으로 만들어져서 전산화돼서 그 시스템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해서 오퍼레이션을 하되, 그 오퍼레이션이 단순 반복적이고 매일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이런 업무 중심과, 그 다음에 그 이제 개인 업무들이, 본부 부서나 이런 개인들이 그 단순 반복적으로 이 작업을 하기는 요건이 되는데, 사실은 그거를 IT 시스템에 녹여 넣어서 개발을 해서 그 부분을 만들기에는 그 업무량이 한 사람 일은 사실 그 업무 하나하나를 전산화해서 자동화한다고 하기를 위해서는 실제로 그 기반 시스템에 너무 많은 큰 영향을 주고 개발비가 많이 드는 그런 업무들을 다 발굴해서 하나씩 이렇게 RPA를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업무, 그런 업무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그 개발 소스가 없어서, 내부에 소스도 없고 외부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는 경우, 그래서 이런 가져다 쓰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소스가 없어서 그 자기 내부 업무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인사정보나 ERP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외부 솔루션을 갖다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소스에 그거를 반영을 해서 더 효과적으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PA를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외부 연동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중심으로 발굴을 해서 RPA를 구축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큰 규모의 은행도 해봤고 작은 규모의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해봤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IT를 운영을 해오면서 그 어떤 자동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투자를 많이 해서 기반 시스템에 이미 그렇게 갖춰놓고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RPA를 적용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업무는 이미 전산화가 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 자잘한 이제 개인 업무들 위주로 이렇게 되는 아까 저 세 가지 사례 중에서 그런 업무가 주로 발굴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에 반해서 작은 조직인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에 상당히 적합하다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느꼈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은행은 쉽게 이야기해서 DM 발송을 뭐 일괄해서 센터에서 한꺼번에 기계까지 큰 기계 시스템을 갖춰 놓고 바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만 작은 조직은 그런 거를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자동화 부분이 훨씬 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고 했더니 이제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RPA를 뭐 해서 효과를 보고 싶은데 이제 할 만한 거는 다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 RPA로 개발할 거 다 제안하세요. 업무 제안하세요. 뭐 하세요 해갖고 받아다가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발굴할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RDA 아까 김영준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RDA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화 봇이 된 거죠. 어떤 회사에서는 언어텐드드 봇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인화 봇으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거를 상당히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지금도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 개인이 RPA 그 엔진을 갖고 있으면 각 PC에 툴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를 엑셀 매크로 등록하듯이 즉시 등록해서 실행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부장이 출장을 가는데 기차표 좀 끊어봐라 그러면은 들어가서 계속 누르는 거 이런 거 금방 하나 만들어갖고 돌려보기도 하고 또 각각 개인이 아침마다 나와서 막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아주 루틴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각자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목표가 상당히 이제 아까 지금 RPA 업계에서는 조금 그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RDA를 해봤더니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제약 조건이 많았다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RDA를 해보려고 했더니 먼저 제일 문제가 스크립트가 아무리 쉽고 간단하고 하다 해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현장의 담당자들은 내가 스크립트 등록해갖고 내가 이거 이야기해야 돼 하고 교육시켜줘야 되고 하는 게 보급이 참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첫째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쉽고 좋아지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다거나 뭐 이제 제가 아까 뭐 AI 뭐 에이전트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전돼야 가능할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그 RDA가 멀티스페이스랄지 뭐 넌 스크립트 기반의 뭐 이런 거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잘 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하고 시도를 했는데 쉽지 않은 게 뭐였냐면은 보안이었습니다. 보안 부분에 RPA는 지가 자동으로 돌려면 예약한 시간에 저절로 돈다거나 어떤 프로세스가 돌려면 스크린 세이버가 작동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그 각자 개인이 뭐 사용하는 PC다 보니까 RPA 전용으로 만들어놨던 로봇 PC에 설정되어 있는 보안 정책하고는 영업점에 그 실제 현장에 사용하는 그 부분들하고는 보안을 풀어줄 수가 없어서 그 보안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돼가지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스크립트를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거를 포기하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걸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PC 환경이 UI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PC 종류도 다르고 기종도 다르고 해상도도 다르고 그 PC의 운영 환경이 또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시행착오 끝에 그래서 이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우선 앞으로 목표는 그거 맞는데 타협점으로는 우선은 이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이제 초점을 맞췄냐면 지금까지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는 본부 업무 직원들 한 사람의 업무들을 위주로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해도 그 한 사람의 업무가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영업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단말기를 조작하고 있는데 그 단말기 조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되면, 자동화가 되면 한 업무를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영업점 창구 업무를 한번 자동화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취지하에 RDA를 검토를 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좀 그게 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영업점 PC에서 직접 RPA가 돌아가는, 엔진이 돌아가는 형태가 아닌 영업점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의뢰를 받아서 센터에서 지금처럼 RPA를 일괄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영업점에 통지하는 형태의 업무를 찾다 보니 상당히 효과가 클 만한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게 영업점 여신 업무였습니다. 여신 기한 연기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신이 그 대출이 실행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 대출을 기한 연장 품위를 해야 되는데, 창구에서 그거를 그 자기 지점에 돌아오는 모든 기한 도래하는 여신에 대한 그 기한 연기를 수작업은 아니죠. 전산으로 조작을 해서 취급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걸 이제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신 기한 연기 시스템을 했는데, 이 기한 연기 시스템은 이제 뭐 처리 절차는 한번 쭉 제가 다 읽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신 기한 연기는 영업점에 이제 자기 지점의 고객들 중에 기한이 곧 돌아오는, 연기를 해야 되는 대상 계좌를 리스트가 이제 조회가 됩니다. 기존의 레가시 그 단말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면은 거기서 조회된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신용조사도 하고 무슨 뭐 신용평가도 하고 또 무슨 크레탑 뭐 가서 뭐 조회하고 뭐 여러 뭐 납세 증명도 보고 뭐 이렇게 조회를 해서 그거를 다 첨부해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기한 연기에 금리도 산정하고 해가지고 기한 연기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던 과정에 이제 실제로 사람이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 예외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뭐 연체 중이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세금을 아직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또 대출 종류도 무수히 많습니다. 대출의 종류도 많아가지고 그거를 점검해야 될 항목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규정을 보고 사람들이 일일이 그 패턴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 팝업도 많고요. 그 스크립트 소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했던 시스템은 어떻게 했느냐? 영업점에서 그렇게 기한 연기 대상 계좌 리스트를 보면 그 중에 특별히 취급을 해야 될 자기가 담당자가 이거는 특별히 요건이 안 되지만 뭐 해줘야 된다랄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돌아서 기한이 실행되면 안 되는, 연장이 돼서는 안 되는 대출 계좌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제외한, 이거는 기한 연장이 되면 좋겠어 하는 거를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요 대상은 RPA로 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 신청 대상을 가지고 신청된 대상 계좌를 가지고 이제 RPA가 기한 연기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기한 연기 중에 심사 대상이 있습니다. 요 심사 대상이 있고 뭐 자동으로 뭐 하는 대상이 있고 한데, 심사 대상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RPA로 취급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요 부분입니다. 원래 RPA를 하기 전에는 이런 프로세스를 도는데, 그 중에 저희가 RPA로 실행을 해서 돌려주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시간이 사람이 수기로 그 온라인 단말기로 일일이 했을 때는 요게 2분, 32분, 6분 해서 한 38분, 40분 정도 걸리던 한 건당 여신을 하나 취급하는데, 연기품위를 하는데 한 40분 걸리던 거를
여기서 이제 영업점에서는 그거를 한 2분 동안에 검토를 해서 이제 이거를 RPA로 돌려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면 RPA가 이거를 실제로 RPA로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업무량은 80%를 차지하죠. 80% 정도 차지하는 요거를 지금 RPA가 하기 때문에 이제 영업점 담당자로서는 이 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되고 나면 그 된 결과를 가지고 또 후처리를 영업점에서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동이 아니고요. 완전 자동도 아니고 그것도 100% 대상 계좌에 대해서 100%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영업점에서 판단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거를 가미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어떤 거를 일어나서 그 놈을 가지고 갖다 취합해서 한다. 이거를 지금 도식화해 놨는데요.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자료에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편품위 같은 경우는 한 17.5분 정도 이렇게 지금 됐죠. 요게 이제 건수를 많이 할수록 영업점이 많고 건수가 많을수록 효과는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점의 텔라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한 건을 개발함으로 해서 전 영업점의 이 효과를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그 영업점에서 안 쓰면 그만이고요. 자기가 신청을 해서 쓰는 경우만 되는 걸로. 개발 기간은요, 저희가 한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정도 걸려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때 은행이나 이런 이제 그 사이트의 그 전산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좀 가변적일 수 있겠습니다. 부산은행 이 사례인데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행은 월 한 2개 업무만 해서 이 정도 건수가 지금 이걸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소요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우에는 40분, 이 경우에는 22분. 요거 하고 나서 관련된 다른 업무들이 영업점에서 처리하는 다른 업무들이 또 속속 추가로 요거하고 관련된 업무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 업무만 해서 추가로 한 16종 정도의 RPA 업무가 추가돼서 관련 업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2개 업무만 봤을 때 부산은행 같은 경우 효과가 이 정도로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뭐 시간 절감도 절감이지만 영업점의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효과는 호평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RPA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까지 RPA는 이 RPA 로봇 1번은 무슨 업무를 하고 2번은 무슨 업무를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업무를 여러 로봇이 처리를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받은 업무가 쫙 쌓여 있는 거를 로봇들이 각각 갖고 가서 여러 로봇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한 고려사항도 상당히 좀 기존의 RPA하고는 다르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가져갖고 이런 부분, 요놈은 누가 가져갖고 분배하는 그런 분배하는 기능을 지금 저희 체크메이트의 큐봇 이런 기능으로 가지고 그거를 적절히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분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배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참고물을,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했던 그 사례를 봤을 때 그 사례를 기준으로 어떤 그 고려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RPA 엔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PA 엔진을 적절한 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 여신 업무는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의 RPA 업무하고는 좀 다르게 기존 레가시 시스템과의 연동,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존 레가시 시스템을 좀 같이 대응 개발도 조금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손으로 하던 거를 RPA로 하다 보면은 훨씬 비효율적인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동이랄지 또 RPA 엔진 자체를 좀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해달라 했을 때 저희가 바로 즉시 교체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엔진 벤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할 때 할 때마다 그때 바로바로 고쳐주신 이제 체크메이트 같은 경우 저희가 큰 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신 업무는 은행 측의 그 PM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통 RPA를 개발을 하면은 문제가 해당되는 업무 담당자가 IT를 모르는 현업 담당자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발하신 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은행에서 IT를 한 30-40년씩 다 하다가 퇴직해서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은행 업무의 여신 업무뿐만 아니라 은행의 기존의 레가시 업무 시스템의 각종 어떤 구성, 뭐 시스템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레가시의 기존 니네 프로그램에 이 부분 고치면 되겠어. 더 좋아. 이렇게 권유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하고 여신 업무도 영업점장도 하고 뭐 다 다뤄봤던 이런 직원들을 투입해서 저희 해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업무와 그 시스템에 좀 능통한 이런 사람이 만약에 개발사가 그게 안 된다면 고객사에서 그런 분을 거기에 어사인해서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기존의 RPA는요 실행 결과를 그 현업 담당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메신저로 뭐 결과를 통지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1대1의 소통만 필요했는데 창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RPA가 처리 결과를 만약에 기한 연기를 신청을 했는데 무슨 사유로 이게 리젝트가 된 경우에 나눠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업점에 바로 통지가 돼서 그 사람이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내가 신청을 했는데 제대로 답이 왔는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일대 다가 된 거죠. 지금까지 RPA는 담당자한테만 통지하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부서들, 특히 IT 부서에 조금 아까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조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신이라는 게 막 그 경우가 많아서 오픈해놓고 예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그거를 안정화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점 직원이 이렇게 만들어 놔도 홍보를 잘해서 영업점 직원이 잘 써줘야 그런 거를 잘 써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쓰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 나는 그냥 옛날대로 할 거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영업점 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사례 중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이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 업무 113개. 원래 이렇게 하고 있던 거를 영업점 업무를 추가해서 지금 요만큼 37대 로봇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걸 하면서 RPA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점들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 개발사 우리 김용준 대표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제가 개발사에 건의도 한다 생각하고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이나 좀 생각해 볼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RDA, 그 Unattended Bot 같은 경우, 뭐, 꿈은 막, 뭐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멀티스페이스랄지, 아까 그 넌스크립트 기반 회원업 주도 작성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 교육이랄지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문제랄지 그다음에 PC 환경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를 해야 AI를 적용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소를 해서 좀 확대를 해서 그 진정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RPA를 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에 RPA 개발에 투입하는 인력이 고급 인력이 잘 안 됩니다. 고급 인력은 RPA를 좀 우습게 알고 안 하랍니다. 실제로 앞으로 내 어떤 스킬업이나 장래를 위해서는 RPA 배워갖고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은 RPA가 따져보면 거의 IT 분야의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똑같은 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효율이 확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RPA 개발자가 아주 초급인 사람이 그 현업 의뢰하는 사람은 손으로 자기가 하던 내용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이거 클릭하세요, 이거 클릭하세요, 이거 클릭하세요, 이거 개발해주세요 하면은 그 개발자가 그것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커맨드 하나 치면은 금방 끝날 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UI 기반으로 다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윈도우가 버전업 된다거나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막 UI가 바뀌어버리면은 대책이 없는데 다 재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려랄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의 어떤 커맨드랄지 시스템 구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는 고급 개발자는 RPA에 투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입한 개발자를 뭐 정기적으로 뭐 어떤 그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뭐 조언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하여튼 그런 정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아까 개인화 그쪽을 좀 상당히 좀 미련을 두고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추진을 해볼 생각이고 지금 아까 마침 이 전 시간에 김용준 대표님 말씀하신 그 각종 뭐 AI 관련해 가지고 AI를 적용을 한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빨리 잘 정착돼서 좀 아까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아마 따로 제가 계속 있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질문을 주시고 아까 이쪽으로 연락 주셔도 저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